노년기에 아파트 몇 층에 사느냐에 따라 건강과 행복이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단순히 뷰가 좋다, 집값이 오른다의 문제가 아니라 이동 편의, 안전, 삶의 쾌적함이 층 선택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안녕하세요. 부동산 전문가 이진영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1층, 탑층, 그리고 로얄층을 노년기의 눈으로 비교해 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보시면 당신에게 꼭 맞는 층을 스스로 선택하실 수 있을 겁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앞으로도 노후 생활에 꼭 필요한 부동산 정보를 전해드릴 수 있도록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1. 왜 층 선택이 노년기에 중요한가? 노년기의 아파트층 선택은 단순한 취향의 문제가 아닙니다. 젊을 때는 전망이 좋으냐, 가격이 오르느냐가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60세 이후부터는 상황이 달라집니다. 가장 큰 이유는 건강과 이동성입니다. 예를 들어 무릎이나 허리가 약해져 계단 몇 층만 오르는 것도 힘들어질 수 있고, 엘리베이터 고장 한 번이면 일상생활 자체가 크게 흔들릴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요인은 안전성입니다. 화재나 지진처럼 예기치 못한 사고가 발생했을 때 내가 사는 층이 대피 속도와 생존 가능성을 좌우합니다. 1층은 보안의 취약성이 단점이지만 빠른 대피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고, 탑층은 층간소음에서는 자유롭지만 대피가 어렵다는 위험이 있죠. 여기에 생활 쾌적성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햇빛이 얼마나 잘 드는지, 환기가 원활한지, 층간소음 스트레스를 얼마나 받을지 등이 노년기의 정신 건강과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결국 노년기의 층 선택은 뷰나 감성보다 이동 편의, 안전, 쾌적함, 관리비 부담, 거래 용이성이라는 5가지 현실적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오늘은 이 5축을 중심으로 1층, 탑층, 로얄층을 하나하나 비교해 드리겠습니다. 2. 층 선택 판단 기준 5가지 공개. 그렇다면 노년기의 아파트층을 선택할 때 어떤 기준으로 봐야 할까요? 5가지 핵심 기준을 제시하겠습니다. 이 5가지만 기억하면 1층, 탑층, 로얄층 중 어떤 선택이든 스스로 명확하게 판단하실 수 있습니다. 첫째, 이동 편의성입니다. 노년기에는 무릎과 관절 건강이 약해지기 때문에 엘리베이터 의존도가 높아집니다. 만약 고장이 나거나 정전이 발생했을 때 내가 계단으로 오르내릴 수 있는지 꼭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둘째, 안전성입니다. 화재나 지진과 같은 돌발 상황에서 대피가 얼마나 빠르고 용이한지, 또 외부인의 침입 같은 보안 문제까지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셋째, 생활 쾌적성입니다. 층간소음으로 인한 스트레스, 햇빛이 잘 드는지, 통풍이 원활한지, 벌레와 습기의 영향을 얼마나 받는지 등이 포함됩니다. 이런 요소들이 실제 삶의 만족도를 크게 좌우합니다. 넷째, 에너지와 관리비입니다. 겨울에 난방비가 얼마나 드는지, 여름에 냉방 효율이 어떤지, 누수나 단열 문제로 추가 관리비가 발생하지는 않는지 따져봐야 합니다. 다섯째, 거래 용이성입니다. 나중에 매매하거나 전세월세를 놓을 때 수요가 많은 층인지 여부도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노년기에는 단순히 사는 것뿐 아니라 자산 관리의 관점에서도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이 5가지 기준, 즉 이동 편의성, 안전성, 쾌적성, 관리비, 거래 용이성을 기억해 두시고 지금부터 각 층을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3. 기준별로 1층, 탑층, 로얄층 비교. 그럼 이제 5가지 기준으로 1층, 탑층, 로얄층을 직접 비교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동 편의성입니다. 노년기의 가장 중요한 기준이죠. 1층은 엘리베이터가 필요 없기 때문에 드나들기 가장 편리합니다. 반대로 탑층은 엘리베이터 고장이라도 나면 계단을 오르내리는 게 사실상 불가능할 정도로 힘듭니다. 로얄층은 그 중간으로 탑층보다는 낮지만 여전히 노약자에게는 계단이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안전성입니다. 화재나 지진 같은 돌발 상황을 가정해보면 1층은 바로 밖으로 대피가 가능해 유리합니다.
다만 외부 침입 같은 보안 문제에서는 취약할 수 있죠. 탑층은 반대입니다. 외부 침입 걱정은 적지만 화재 대피가 가장 어렵습니다. 로얄층은 이 두 가지가 어느 정도 균형을 이루지만 상황에 따라 위아래 모두 분리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생활 쾌적성입니다. 1층은 벌레나 습기, 낮은 일조량이 단점으로 꼽힙니다. 탑층은 햇빛과 통풍이 잘 되고 무엇보다 층간소음에서 자유롭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름엔 더 덥고 겨울엔 더 추운 경우가 많죠. 로얄층은 햇빛과 환기, 소음 측면에서 가장 무난한 선택입니다. 네 번째, 관리비와 에너지 효율입니다. 1층은 난방비 부담은 적지만 습기나 결로 때문에 추가 관리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탑층은 냉난방비가 많이 들고 단열 보수가 필요할 때가 많습니다. 로얄층은 냉난방 효율이 안정적이고 상대적으로 관리비 부담이 적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거래 용이성입니다. 1층과 탑층은 호불호가 크게 갈립니다. 그래서 매매나 전세를 줄 때 상대적으로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반대로 로얄층은 수요가 가장 안정적이고 거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5가지 기준으로 보시면 각 층마다 분명한 장점과 단점이 드러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건물 자체의 스펙에 따라 같은 층이라도 차이가 얼마나 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4. 건물 스펙 체크리스트. 여러분, 방금 보셨듯이 같은 층이라도 장단점이 뚜렷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바로 건물 스펙입니다. 같은 1층이라도 같은 탑층이라도 건물 구조나 설비에 따라 생활 만족도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래서 반드시 확인해야 할 항목들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엘리베이터 상태입니다. 엘리베이터가 몇 대인지, 속도는 빠른지, 혹시 비상전원 시스템이 갖춰져 있는지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노년기에는 한번 고장이 나면 생활 전체가 마비되기 때문이죠. 둘째, 피난 동선과 계단 위치입니다. 혹시라도 화재나 정전 같은 사고가 났을 때 계단이 바로 옆에 있는지, 피난 경로가 얼마나 짧고 안전한지 살펴봐야 합니다. 노약자일수록 이 부분이 생명과 직결됩니다. 셋째, 단열과 방수입니다. 탑층은 단열 상태에 따라 여름엔 덥고 겨울엔 추워집니다. 또 옥상 방수 공사가 잘 되어 있는지 꼭 체크해야 합니다. 1층이라면 반대로 습기 차단이 잘 되어 있는지, 배수시설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넷째, 방범 설비입니다. 특히 1층은 도난이나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기 때문에 현관 보안 장치나 CCTV, 창문 방범창이 설치되어 있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다섯째, 층간소음 차단 구조입니다. 로얄층에 사신다면 윗집 아랫집 소음이 그대로 들릴 수 있습니다. 최근 아파트는 차음 공법이 잘 되어 있지만 구축 아파트라면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정리하자면 같은 층이라도 건물 스펙에 따라 좋은 층이 될 수도 있고 나쁜 층이 될 수도 있습니다. 층을 고르기 전에 반드시 이 체크리스트를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나리오별 추천층. 먼저 이동성이 최우선인 경우입니다. 얼마 전 서울에 사는 72세 김모 어르신은 무릎 수술 후 회복 중이셨는데 엘리베이터 고장이 일주일간 이어지면서 10층 집에 오르내리는 게 너무 힘들었다고 합니다. 결국 아예 외출을 자제하게 되고 건강 회복이 늦어졌죠. 이런 경우에는 1층이 가장 적합합니다. 출입이 편리하고 대피도 빠릅니다. 다만 보안 문제는 CCTV나 보안창 설치로 반드시 보완하셔야 합니다. 다음은 소음과 사생활 보호가 최우선인 경우입니다. 실제로 층간소음 관련 분쟁이 매년 4만 건 이상 접수되고 있습니다. 이런 갈등은 노년기에는 훨씬 큰 스트레스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위층이 없는 탑층을 선택하는 분들이 늘고 있죠. 실제로 한 신혼부부 유튜버 부부도 층간소음 때문에 결국 탑층으로 이사했다는 사연이 기사화되기도 했습니다. 단, 탑층은 난방비와 단열 문제는 감수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균형을 원하시는 경우입니다. 68세 이모 부부는 은퇴 후 시골에서 서울로 다시 올라와 아파트를 구했는데 가장 고려한 게 나중에 매매 전세가 잘 될까 하였습니다.
그래서 결국 로얄층을 선택했고 실제로 5년 뒤 손주 교육 때문에 이사할 때 매물이 바로 거래됐다고 합니다. 로얄층은 거래가 가장 수월하다는 점에서 노후 자산 관리 측면에서도 안정적인 선택입니다. 6. 비용 리스크 간단 계산법. 층 선택은 단순히 편의만이 아니라 비용 문제도 있습니다. 한국에너지공단 자료에 따르면 아파트 탑층은 중간층 대비 여름철 냉방비가 최대 15% 더 들고 겨울철 난방비도 10% 가까이 증가한다고 합니다. 옥상 단열 상태에 따라 이 차이는 더 커질 수 있죠. 반대로 1층은 냉난방비는 덜 들지만 습기 문제로 제습기 방수 공사 같은 관리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서울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는 실제로 1층 세대들이 5년마다 방수 공사를 진행하면서 가구당 평균 200만 원 정도의 추가 비용이 들었다는 사례가 있습니다. 로얄층은 상대적으로 유지비가 가장 안정적입니다. 대신 초기 매입가가 조금 더 비싸다는 게 특징이죠. 그래서 노년기에 유지비를 아낄 것인가, 초기 비용을 감당할 것인가의 선택이 필요합니다. 7. 오해 바로잡기 편견 vs 현실. 흔히들 1층은 벌레 많다고 생각하시죠? 하지만 서울의 모 아파트 단지 관리사무소 자료를 보면 실제로 벌레 민원은 오히려 10층 이상에서 더 많이 발생했습니다. 이유는 옥상 배수구나 환기구에서 유입되기 때문입니다. 즉 관리 상태가 더 중요하다는 거죠. 탑층은 무조건 덥고 춥다는 얘기도 많습니다. 하지만 국토부 조사에 따르면 2015년 이후 신축 아파트는 옥상 단열 기준이 강화돼 에너지 손실률이 예전보다 30% 가까이 줄었습니다. 즉 신축인지 구축인지에 따라 탑층의 쾌적함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로얄층은 소음이 없다는 것도 오해입니다. 실제 층간소음 분쟁에서 가장 많은 신고가 5층에서 10층 구간에서 발생했다는 통계도 있습니다. 결국 중요한 건 층수가 아니라 건물의 차암 구조와 이웃 간 배려라는 사실입니다. 8. 최종 선택 가이드. 이제 정리해 보겠습니다. 노년기에 어떤 층을 선택할지는 결국 내 건강 상태와 생활 우선순위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래서 정답은 하나가 아니라 각자에게 맞는 답이 있는 겁니다. 만약 무릎 관절이 약해 계단 오르내림이 힘든 분이라면 1층이 답일 수 있습니다. 실제로 대한노인회 조사에서 70대 이상 어르신 62%가 계단 이용 불편을 주거 불만 1순위로 꼽았습니다. 보안 문제만 보완한다면 노년기의 생활 만족도가 훨씬 높아질 겁니다. 반대로 소음 스트레스가 가장 큰 걱정이라면 탑층이 좋은 선택입니다. 층간소음 분쟁은 최근 5년 사이 2배 이상 증가했고 특히 60대 이상 신고 비율도 늘고 있습니다. 소리에 예민한 분들에게는 탑층의 장점이 단점을 압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산 관리와 균형 잡힌 생활을 원하는 분이라면 로얄층이 무난합니다. KB부동산 자료를 보면 동일 단지에서 중간층 매물이 가장 빠르게 거래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이처럼 매매 전세 수요가 안정적인 층은 노년기에도 자산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한 줄 가이드는 이겁니다. 내가 가장 두려워하는 불편이 무엇인지 먼저 정하라. 이동이 두렵다면 1층, 소음이 두렵다면 탑층, 거래와 안정이 중요하다면 로얄층.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댓글에 본인의 건강 상태, 생활 우선순위, 그리고 선택한 층을 함께 적어주시면 다른 분들과 경험을 나누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오늘 영상에서 보셨듯이 노년기에 아파트 몇 층에 사느냐는 단순한 취향이 아니라 건강, 안전, 그리고 노후 생활 만족도와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결국 정답은 없습니다. 여러분의 건강 상태와 생활 방식, 그리고 자산 관리 기준에 따라 가장 적합한 층이 달라집니다. 여러분은 어떤 층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지금 댓글에 내가 가장 두려워하는 불편은 무엇인지, 그래서 나는 몇 층을 선택하겠다라고 적어주시면 다른 시청자분들에게도 큰 참고가 될 겁니다.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앞으로도 노년 생활에 꼭 필요한 부동산 정보와 실질적인 체크리스트를 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구독 버튼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더 좋은 콘텐츠로 보답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 분들과 공유도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노년기에 아파트 평수 몇 평이 가장 적당할까? 라는 주제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